네, 안녕하십니까. 금자남TV 송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었던 할인 모형들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더 확장해서 배당과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했었고요. 이제 우리는 성장 모형이라는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할 거예요. 이제 성장 모형은 우리가 크게 실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아예 성장하지 않는 무성장 모형. 또 한 가지는 일정한 비율로 계속 성장한다라는 항상 성장 모형. 이렇게 두 가지를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적정 주가를 배당금이라는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배당에 대한 이야기에 하기 앞서서 약간 배당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 진행을 좀 해볼게요. 보통 이제 배당금이라는 게 기업에서 우리가 주주총회를 통해서 얼마를 언제 지급할지를 결정한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요. 요거는 되게 실무적인 이야기고요. 재무 이론에서 파이낸스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요. 그런 의사결정은 전혀 상관없고 배당금이 원천이 어디에 있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기업이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이제 매출액이 발생을 하죠. 그럼 매출액에서 들어간 원가라던가 비용들을 차감을 하고 나와 있는 영업이익에 세금까지 처리한 세후 순영업수익들 이익을 갖다가 A 아니면 B로만 쓰는 거예요. 이때 바로 한쪽, 뭐 A든 B든 상관없겠죠. 한쪽이 바로 배당금이 되고 나머지 한쪽은 내부 유보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1년 동안 장사해서 벌어들인 돈은 내부에 유보시키거나 배당을 줘야 된다 이 얘기고, 내부에 유보시키는 돈은 그럼 그냥 단순하게 현금을 쌓아두냐? 그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R&D에 투자하거나 인수합병을 하기 위한 자금을 모아둔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죠. 즉,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배당으로 주는 돈들은 주주가 우리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것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거고요. 내부에 유보시키는 돈은요, 우리 기업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배당금은 이제부터 이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성장 모형이라는 건 매년 지급되는 배당금이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무성장 모형인데 왜 배당금이 동일합니까? 방금 했던 얘기를 되돌아가서 짚어보면 배당하지 않고요. 내부에 유보시킨다라는 관점은 그만큼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인수합병을 하거나 이런 데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 매출액이 늘어나겠죠. 올해 유보시켜서 투자한 만큼 내년에 매출액이 늘어난다면 매출액이 늘어나는 만큼 나가는 비용이 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다음에 주는 배당금이라든가 내부 유보금은 더 커질 거예요. 그럼 그때 또 내부 유보금이 또 투자가 되면은 다음에 매출액이 커지니까 배당금은 또 커질 거고, 이런 식으로 배당금의 사이즈가 지속적으로 계속 커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바로 항상 성장 모형이 되는 거고, 이런 배당금의 크기가 커 나가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건 내부 유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배당에 조금 더 신경을 쓰거나 이런 경우에는 무성장 모형으로서 일정한 배당금을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겠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배당을 받아보신 분들이 의문을 가져요.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회사는 작년이나 올해나 배당금이 똑같은데 그럼 얘는 성장을 안 한 건가? 요거 아니라고요. 요거 실무적인 부분들은요, 전혀 별개의 이야기예요. 우리 파이낸스는 현실하고는 약간의 괴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이런 이론들만 100% 맹신해서는 시장에서 이익을 내기가 힘들겠죠. 이래서 이익을 내면 누구나 다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되나요? 네. 자, 그래서 배당금에 대한 부분들, 무성장과 항상 성장에 대한 개념들 두 개 나눠 드렸고요. 이 부분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다시 들어가 볼게요. 먼저 무성장 모형이라 하면 기업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금이 일정하게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던 은행에 예금하는 프로세스랑 로직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분자분모라는 식을 만들어 보면은요, 기업의 주가는 분모에는 우리 보통 요구수익률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요구수익률은 주주가 투자했을 때 얻고자 하는 요구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주주가 무성장 모형일 경우에 주주가 투자해서 얻고자 하는 그 요구 수익률은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수익률이겠어요? 그렇죠? 배당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는 배당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실제로 지급한 배당금이 들어간다면 이 배당에 대한 요구 수익률로 배당금을 나눠버린다면 이게 바로 기업의
적정 주가가 된다라는 게 무성장 모형에서 바라보는 기업의 적정 가치예요. 이 기업의 가치는요, 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주가가 변하지 않아요. 항상 그 금액대를 유지해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고, 항상 성장 모형은 약간 복잡해요. 항상 성장 모형은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세분화시켜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 또 다시 주식으로 돌아가 볼게요. 내가 A라는 주식을 매수를 해요. 뭐 한 10월 정도에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10월에 매수한 이유는 연말까지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월에 매수를 한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튼 간에 내가 이 기업 주식을 나중에 되판다면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할 거예요. 하지만 손해보려고 갖다 사는 사람은 없겠죠. 항상 이익을 생각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들은 배당금 플러스 자본이득이라 해요. 이 자본이득은 주식 매매를 통해서 얻어내는 차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면 이런 두 가지 이익금이 생기고요.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친 게 주주의 요구 수익률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성장 모형에서는 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되팔아갖고 얻을 수 있는 자본이득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주의 요구 수익률을 단순하게 배당 요구 수익률이다라는 관점으로만 접근을 했고, 반면에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해 나간다면 이 기업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테니까 배당금으로도 얻고 플러스 자본이득을 같이 취하겠죠. 그러니까는 주주의 요구 수익률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분자에는 뭐만 들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배당금만 우리가 확정되잖아요. 그럼 자본이득이 얼마인지를 알면 실은 분자에다가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합쳐서 넣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파는 시점에 주가가 얼마 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계산을 훨씬 더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정보만 이용하자 이거예요. 즉 분자에다가는 배당금만 넣고 분모에 들어간 요구수익률, 주주 요구수익률에서 자본이득과 관련되어진 요구수익률을 빼버린다면 실질적으로 분모도 우리 무성장 모형처럼 배당 요구수익률로 전환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당 수익률이 3%고 자본이득이 5%예요. 그래서 내가 8%가 주주의 요구수익률이라면 이때 5%를 빼고 3%만 넣자 이거예요. 그리고 분자에는 배당금 넣고. 그러니까 무성장 모형과 이론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차감해야 될 자본이득은 과연 무엇이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 때문에 제가 배당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야기했죠. 자, 다시 배당금 결정됐던 얘기, 제일 강의 이 영상 초반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 보면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맞죠? 예, 내부 유보하고 R&D 투자하고 이렇게 내부에 쌓아두는 돈만큼 기업은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배당하지 않는 내부 유보율을 바로 우리는 뭘로 생각해도 괜찮다? 성장률로 바라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APM으로 계산하는 요구수익률에서 기업의 성장률을 차감시키면 그게 바로 배당 수익률, 배당 요구수익률이 된다, 이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분자에는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장 모형의 공식이요, K-G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K가 요구수익률을 의미하는 K가 되고요, 이 G가 그로스, 성장을 이야기하는 성장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에는 D라고 쓰죠. K-G분의 D라고 이런 공식을 많이 쓰는데, 그때 바로 그 D가 디비든, 배당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이번 영상 약간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요, 기업의 주가를 계산하는 아주 객관적으로 또는 쉽게 계산하는 아주 단순한 공식이니까요, 이런 공식들을 한 번 정도는 접목해서 이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그 배당금이 단기, 올해 배당금인지 내년도 배당금인지에 따라서 배당금의 성장률을 곱하는지 안 곱하는지가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격증 파트 학습을 하시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